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도에 굉장히 또 부각될 만한 요소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전 KP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들,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한전 KPS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한전 KPS라고 검색해서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 주식이나 이런 거 하면서 홈페이지 한번 안 가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 한번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전 KPS라고 하는 회사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발전 설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송전 설비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정비 사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와 있죠. 발전 플랜트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비 전문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한국전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어떤 이제 기술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근데 정비 기술을 어떻게 제가 알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화된 기술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특화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터빈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 여기 이제 고리 원자력의 이런 작업들 정비도 했다라고 하고, 화력발전소 진단 및 정비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로 엮였던 이유 충분하죠. 원자력에 대한 어떤 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게 회사가 이제 한전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이런 이제 터빈 진단이나 보일러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주요 고객 안내표예요. 자, 주요 고객들이 한국수력, 동서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한국지역 난방공사 다 뭐예요? 공기업이에요. 이 공기업들을 뭘로 두고 있는 거예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매출처가 어때요? 확실하죠. 이런 회사, 그러니까 이 남부발전이나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수력 원자력에서 어떤 이제 발전 설비의 정비를 누가 맡는 거예요? 한전 KPS가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이제 확실한 시장 점유율, 어떤 확실한 고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다 어디예요? 한전의 계열사예요. 얘네들도 다 한전의 계열사고, 한국전력의 계열사가 되겠고, 이 계열사의 어떤 정비를 또 다른 한전의 계열사인 한전 KPS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망하겠어요?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안 하는 이상은 망할 일은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해요. 크게 편차가 없어요. 안전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이익적인 부분들도 꾸준해요. 순이익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한 1000억대 안팎으로 해서 꾸준히 나옵니다. 안정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왜? 고객사들이 그렇게 또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낮고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4%, 5%씩 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의 이 기업의 어떤 사업 모델,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 그다음 배당 수익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그냥 종목 자체만 딱 놓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의 가치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최근에는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배당을 목적으로 하거나 어떤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투자의 가치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무 비율 보면 유동 비율 318%,
당좌 비율 308%. 최소 이게 10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300 이상 된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안전성이나 이자 보상 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1 이상만 되면 되는데 뭐 270 막 이렇게 나온다라는 점에서 재무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현재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굉장히 높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싸다는 생각이 들고 거의 뭐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 기간 하락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 전환의 어떤 이제 정배열 초입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반기 9월, 10월, 11월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 슬슬 이제 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한정 KPS가 시장에서 또 부각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뭐 방향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회사나 이런 것들도 좋고 큰 흐름에서 본다면 바닥권이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문제 없는 모습인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방향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런 이제 하방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에요. 전반적인 이 흐름들이 어떤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같이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도에 굉장히 또 부각될 만한 요소가 많아요. 대표적인 거는 일단은 뭐 올해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어떤 공약으로서 부각되는 여지가 있고 또 이집트 원전에 대한 2차 측 분야, 2차 측 분야에서의 어떤 사업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들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들이 한번 또 움직이는 계기가 될 거고 내년에는 폴란드 원전에 대한 어떤 해외 원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폴란드 원전이 한 40 몇 조 원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기대? 그 다음에 뭐 내후년에는 체코 원전?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2022년 2023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줄줄이 해외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런 수주를 좀 따내올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원전 관련주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대형 원전에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뭐 대형 원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데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SMR이라고 하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원전이라고 해도 대형 원전은 안 되지만 소형 모듈 원전은 또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슈나 시장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 탄소, 더군다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의 어떤 원전 에너지원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또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지금 방향성이 별로 안 좋다는 건데 근데 뭐 장기적으로 배당 받으면서 가시는 분들은 올해 배당 받으시면서 그냥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한번 포인트를 잡는다면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신규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밑으로는 36,000원, 위로는 41,000원의 저항대가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갈 자리에서 못 가니까 좀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면서 이 고점도 계속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4만원대 한 4,500원대 정도로 상승할 수 있는 4만 그래도 뭐 41,000원대까지 열려 있네요. 요 오늘 기준 내일 되면 좀 더 떨어지겠지만 또 뭐 한 41,000원 정도까지는 뭐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한번 전저점 지지 테스트 하려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등 한번 주고 외바닥이었는데 한번 눌렀다가 전저점 지지 테스트 한번 하면서 돌려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6,000원의 좀 지지 여부만 좀 확인하시면서 이후에 반등을 기약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36,000원의 어떤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방향성이
돌파된 이후에 어떤 포인트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 포인트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포인트 잡기가 까다롭지만 전체적인 이런 큰 흐름을 보고 어떤 사업의 성장성을 본다면 원전 산업의 성장성이나 장기적인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서 방향을 돌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떤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각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뭐 올 연말 따뜻하게 배당 받아가면서 투자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보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물려 계신 분들이나 어떤 장기적으로 또 들고 가시는 분들의 시각 차이는 존재하겠지만은요, 뭐 자연스럽게 또 이 시간을 녹이는 과정 이후에 되돌려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뭐 36,000원의 단기적인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는 41,000원대의 단기적인 저항대 여부들 한번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